약통을 껴안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요, 마크 하이먼의 책 푸드픽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 끼가 약이 될 수 있다면 60대 김 선생님은 아침마다 달달한 빵과 커피 믹스로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은 나이 탓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점심 한번 바꾼 날, 오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음식의 힘일까요? 오늘 영상, 한 끼가 몸지갑지구를 동시에 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푸드픽스는 4가지를 동시에 고치자고 합니다. 내 건강, 우리 가게, 동네 공동체, 그리고 지구. 초가공식품이 병을 키우고 값싼 설탕이 병원비를 부르고 지역 가게가 사라지며 농토와 기후가 망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해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입, 한 장보기, 한 냄비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니어 일상에 맞춰 이 4가지를 이야기로 풀어 바로 오늘 저녁에 써먹을 방법까지 드립니다. 김 선생님은 점심만 먹으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저녁이면 단계 막 땡겼지요. 병원 검진표엔 공복 혈당 경계, 중성지방 상승. 그런데 아침은 달달빵, 점심은 라면, 저녁은 튀김과 맥주 한 캔. 나이 탓 같지만 사실은 혈당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음식이 하루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혹시 오늘의 피곤함, 어제 식탁에서 시작된 건 아닌지 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공장에서 길게 가공되고 긴 성분표를 달고 설탕, 기름, 소금이 섞여 식감과 향이 과하게 자극적인 음식. 이게 초가공식품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뇌 보상회로가 번쩍하고 더 먹고 싶어지지요. 책은 말합니다. 이 음식들은 배가 아닌 뇌를 채우게 설계돼 있다고. 그래서 배부른데도 과자 한 봉지를 끝까지 비우게 됩니다. 우리 잘못만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 그리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왜 달고 짠 게 싸고 시장 채소가 비쌀까요? 책은 농업 보조금과 산업 구조를 짚습니다. 옥수수 콩 중심의 지원이 값싼 시럽과 기름, 가축 사료를 만들고 그게 초가공식품과 값싼 고기를 밀어냅니다. TV 광고와 포장 디자인은 아이들까지 겨냥하지요. 그러니 당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싸고 달달한 유혹 대신 진짜 음식을 찾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봅니다. 빵면 설탕이 빠르게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이 급히 내려앉게 합니다. 그 뒤엔 허기가 몰려오고 다시 과자를 집게 되죠. 이 반복이 지방을 쌓고 염증을 키웁니다.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섬유소를 먼저 먹고 정제 탄수화물은 줄입니다. 밥은 반 공기, 채소는 2배,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간단한 순서 비율만 바꿔도 오후 졸림이 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약도 잠깐뿐, 식단을 바꿔봤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점심에 채소 듬뿍 된장국, 저녁에 김치와 도정 덜 한 잡곡. 2주 뒤 배가 먼저 말해줬습니다. 책이 말하는 대로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의 밥입니다. 미생물이 행복해야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도 안정됩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요. 국 한 그릇의 채소가 시작이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 고른 기름과 과한 양입니다. 책은 견과류 올리브 생선에서 오는 지방을 권합니다. 우리 식탁이라면 들기름 참기름을 생으로 살짝. 반대로 과자 튀김 속 껍질 벗긴 기름은 염증을 돕습니다. 프라이 대신 굽거나 찌고 기름은 한 숟가락 덜. 기름은 맛을 돋우는 도구일 뿐 음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책은 적당량, 질 좋은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양은 손바닥 한 장, 두께 한 마디 정도. 질은 키워진 방식이 좌우합니다. 풀을 먹고 자란 고기, 작은 생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섞으세요. 양만 늘리기보다 질을 올리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적게, 그러나 제대로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 대신 한 접시 모델로 가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이나 뿌리 채소. 한국식이라면 밥은 반 공기, 나물 두세 가지, 생선이나 두부, 김치 조금. 비빔밥도 밥을 줄이고 채소와 계란을 늘리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비율만 바꿔도 혈당, 포만 체력이 달라집니다. 아침 달달빵을 삶은 계란, 두부 부침, 김치, 채소로 바꾸면요. 오전 내내 배가 고요합니다. 귀리죽에 견과 한 줌, 계피 약간도 좋아요.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이 작은 조정이 하루 첫 단추를 바로 꿰게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점심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간단하게 통조림 꽁치와 상추, 방울토마토, 현미 반 공기 혹은 닭가슴살과 가지버섯 구이. 국물이 필요하면 나트륨은 낮추고 건더기를 늘리세요. 밖에서 사 먹을 땐 밥 덜어내기, 튀김 대신 구이, 단무지 절반만. 식후 10분 걷기까지 더하면 오후가 놀라우리만큼 가볍습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잠을 돕도록 제철 채소 볶음에 두부 조림, 소량의 고등어 구이, 밥은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늦은 밤 과일 과자는 다음날 피로의 씨앗이 되죠. 따뜻한 차 한 잔, 화면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 책이 말하듯 음식은 단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수면까지 조절하는 정보입니다. 저녁의 자금이 내일의 큰 힘이 됩니다. 오후 4시,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봉지를 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배고픔보다 습관입니다. 물 한 컵, 견과 한 줌, 사과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TV 드라마와 함께 먹던 과자를 산책 10분으로 바꾸어 본 박 여사님은 한 달에 1kg이 빠지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간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장 볼 때 뒷면을 보세요. 성분이 길고 어려운 화학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다면 내려오세요. 설탕은 이름을 바꿔 숨어 있습니다. 시럽, 말토, 덱스트로스 같은 말들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재료가 5개 안쪽, 이해 가능한 말. 설탕은 앞쪽에 오지 않기. 박 여사님은 돋보기로 뒷면을 보기 시작한 뒤 집안 과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의 바깥쪽은 신선식품, 안쪽은 과자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카트가 자연스레 밖을 돌도록 목록을 적어가세요. 채소, 과일, 달걀, 생선, 두부, 견과를 먼저 담고 안쪽으론 필요한 만큼만. 시장 동네 가게는 제철과 국산 비중이 높아 더 유리합니다. 예산은 한 주 기본 식재료에 먼저 쓰고 간식은 남은 돈으로만. 장보기 순서가 식단을 바꿉니다. 바꾸려면 비우는 게 먼저입니다. 설탕 잔뜩 소스, 달달한 시리얼, 과자 탄산부터 정리하세요. 대신 기본을 채웁니다. 현미보리, 통조림 콩꽁치, 김멸치, 양파 마늘, 계란, 제철 채소. 향신료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다시마면 충분합니다. 냉장고 앞 칸엔 물, 채소를. 뒤로 가공식품을 배치하면 손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덜어줘요. 포장 쓰레기가 확 줄거든요. 힘들게 매끼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주말 1시간 냄비 2개면 충분합니다. 콩을 삶고 채소를 데쳐 나물로 닭가슴살을 한 번에 구워 소분. 현미도 넉넉히 지어 얼려두면 평일은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책이 강조하듯 준비가 유혹을 이깁니다. 준비된 냉장고는 배고픔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식당에서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튀김은 구이로 바꾸고 국물은 3숟가락만. 반찬은 나물과 채소를 더 달라고 부탁하세요. 양념은 따로 달라 하면 설탕과 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움은 메뉴가 아니라 대화에 있지요.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물을 더 마시는 걸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명절상 앞에서 작심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요령은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접시를 채우고 저는 키친타월로 기름을 빼세요. 떡은 한두 조각만, 식혜는 반 컵. 대신 마지막에 따뜻한 차로 입을 정리합니다. 이러면 배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음식의 양보다 추억의 질에 달려 있으니까요. 책은 음식이 약이라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병원에서 약만이 아니라 채소, 과일 바우처를 처방해 혈당, 혈압을 낮춘 사례들. 우리도 의사와 상의해 식단을 치료의 일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진 말고 식단을 바꾸며 수치 변화를 기록하세요. 수치가 답을 주면 약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치료의 첫 줄이 되는 순간입니다. 식사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밥을 반으로 줄였을 때,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산책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합니다. 김 선생님은 동일한 메뉴라도 순서만 바꿔도 수치가 20 내려갔습니다. 몸이 알려주는 답. 이것만큼 정확한 의사는 없습니다. 작은 실험이 큰 습관을 만듭니다. 책은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강조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는 혈당이 오르는 급경사를 완만하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리기. 박 여사님은 드라마 광고 시간마다 집안을 100걸음 돌았습니다. 한 달 뒤 허리가 가벼워지고 수면도 좋아졌죠. 움직임은 식사의 친구입니다. 늦은 밤 단 음식은 내일의 피곤을 예약합니다. 혈당이 출렁이며 잠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더 배고프게 하죠. 저녁을 가볍게, 잠자기 3시간 전 식사 마무리, 화면 밝기 줄이기, 따뜻한 목욕. 잠이 깊어지면 식욕 호르몬도 안정됩니다. 내일 더 적게 먹고도 만족할 수 있는 비밀, 바로 오늘의 수면입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돈이 든다고요? 장기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병원비 약값이 줄고 쓰레기 비용도 줄죠. 장보기는 제철 지역 통식품이 답입니다. 배추 한 포기, 계란 한 판, 통조림 꽁치, 콩 두부, 제철 과일 몇 가지, 간식과 음료를 빼면 예산이 맞습니다. 김 선생님 댁은 과자 탄산을 끊자 한 달에 6만 원을 아꼈습니다. 집 근처에 신선식품 가게가 드문 분들 배달과 공동구매를 활용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 교회 경로당의 장보기 동행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이웃과 판씩 나누면 낭비도 줄어듭니다. 책은 공동체가 먹거리 사막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라도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달고 짠 간식이 줄줄이 아이러니하지요. 책은 병원 요양시설 식단을 바꾸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설탕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고 가공육을 빼는 것. 보호자 가족이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환자에게 과자를 파나요? 한 문장이 큰 변화를 낳았습니다.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미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집에서 손주와 함께 장보며 채소를 고르고 도시락 날엔 색채로운 통식품을 담아주세요. 학부모의 지역회의 목소리는 급식을 바꿉니다. 책은 아이들부터 바뀌면 세대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 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원 한켠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씨앗을 나누던 최어르신. 기른 상추로 쌈을 싸니 밥이 반 공기로 줄었습니다. 걷고 햇빛을 쐬며 땀 흘리니 잠도 깊어졌죠. 책은 공동체 농사가 건강과 외로움을 함께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손끝의 흙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밭을 갈아엎고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법은 흙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책은 재생농업을 제안합니다. 흙을 덮고 다양하게 심고 가축을 순환해 키워 흙의 탄소를 늘리는 방식. 흙이 살아나면 작물 영양이 좋아지고 탄소가 땅에 저장되어 기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르는 식재료가 그런 농법을 응원합니다. 음식은 기후와 연결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제철 지역 음식을 선택하면 운송 냉장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채소 중심 식단은 물과 토지를 아끼고 고기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탄소 발자국이 낮아집니다. 한 접시의 방향이 지구의 온도를 바꿉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장보기에서 시작됩니다. 책은 값싼 대량 사육 고기 대신 양을 줄이고 제대로 키운 고기를 권합니다. 주 2에서 3회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생선, 콩두부로 채우세요. 조리도 중요합니다. 데우지 않고 굽고
채소와 함께 먹어 균형을 맞춥니다. 덜 먹지만 더 좋은 선택이 몸과 지구에 동시에 이롭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심장과 뇌에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처럼 작은 생선을 주 2회 정도. 수은 걱정이 적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구이조림 샐러드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뼈째 먹는 통조림 정어리는 칼슘 보충에도 좋습니다. 바다의 선물, 현명하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요거트는 달지 않은 기본형을 고르고 과일과 견과로 맛을 더하세요. 우유가 속을 불편하게 하면 요구르트 두유처럼 발효 식물성으로 바꿔보세요. 치즈는 소량을 향으로, 달달한 가공류는 디저트로 분류하는 게 안전합니다. 단맛이 줄수록 입맛은 회복됩니다. 밥과 빵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도정을 덜 한 곡물을 고르고 양을 조절하세요. 현미, 보리, 귀리,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 채소가 좋습니다. 면이 먹고 싶다면 메밀 콩국수처럼 가벼운 것을, 곁에는 채소를 듬뿍.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품질이 혈당과 체력을 가릅니다. 짠맛은 주로 가공식품에서 옵니다. 라면, 햄, 젓갈 소스에 숨은 소금이 많지요. 집밥은 같은 짠맛이어도 양이 줄어듭니다. 허브, 식초, 마늘파로 향을 더하고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붓기와 혈압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금 한 꼬집이 아니라 숨어든 소금이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특정 채소, 과일은 유기농을 우선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고 잎채소는 담갔다가 헹구고 껍질째 먹는 과일은 베이킹 소다. 물에 살짝 담갔다가 씻어내면 잔류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용기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유리 도자기 용기를 쓰고 랩은 뜨거운 음식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작은 습관이 호르몬 교란 물질 노출을 줄입니다. 부엌의 안전도 식단의 일부입니다. 무설탕, 탄산, 감미료가 대안처럼 보이지만 단맛에 길들인 입은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도 혼란스러워지지요. 단맛을 줄이는 2주만 지켜보세요. 사과가 더 달고 호박이 향긋해집니다. 탄산은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 커피는 쓰게. 디저트는 주말에 소량, 입맛은 회복됩니다. 책은 짧은 기간에 리셋을 권합니다. 10일만 설탕, 하얀 밀가루 가공식품을 끊고 아침엔 단백질 채소로 시작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우선하고 식사 후 10분 걸으면 갈망이 조용해집니다. 대부분 3일차가 고비, 5일차부터 가벼움을 느낍니다. 짧지만 강력한 재부팅입니다. 이건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본래의 맛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김치의 산뜻함, 된장의 깊이, 제철 과일의 향, 책은 말합니다. 음식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내 몸과 땅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식사입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귀향,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채소 5생 먹기, 2물 6에서 8컵, 3단백질 손바닥만큼, 4 식후 10분 걷기, 5, 7시간 잠.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3가지면 승리, 4가지면 축하, 5가지면 금메달. 체크박스를 채우다 보면 어느새 약통보다 장바구니가 가까워집니다. 아침을 바꾸고 점심을 가볍게, 식후 10분을 더한 지 4주. 김 선생님의 공복 혈당은 내려오고 허리띠는 한 칸 줄었습니다. 오후 졸림은 사라졌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금 조정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끼의 변화가 한 달이 삶을 바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썰어준 당근, 손주가 먹은 사과 한 조각. 집안의 간식이 바뀌니 손주 감기약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양표보다 주방에서 본 한 접시가 더 큰 교과서였습니다. 책은 집밥의 교육력을 강조합니다. 밥상에서 세대가 이어지고 건강도 전해집니다. 책은 시민의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설탕세 정직한 라벨학교 급식 개선,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 동네 마트에 국산 제철 코너를 요청하고 지자체 설문에 응답하고
의원실에 의견을 보냅니다. 투표는 식탁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한 통의 전화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지킵니다. 식단이 좋아도 버리면 기후와 지갑이 울지요. 주간 메뉴를 대충이라도 계획하고 냉장고 앞칸에 먼저 먹을 것을 둡니다. 남은 채소는 수프 볶음으로, 밥은 주먹밥으로 재탄생. 껍질 자투리는 다시마와 함께 육수로 쓰면 훌륭합니다. 버리는 게 줄면 사는 것도 줄어듭니다. 여행 명절엔 원칙만 챙깁니다. 물병, 견과, 사과 하나. 식당에서 채소를 먼저, 밥은 반. 달달한 음료 대신 탄산수. 밤늦게는 간식 대신 산책.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다음 끼니에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흐름을 잇는 사람이 이깁니다. 식단을 바꾼 뒤 변비가 오면 물과 섬유소를 천천히 늘리고 기름 한 숟갈을 더하세요. 설사가 나면 유제품 생채소를 잠시 줄이고 죽 바나나로 진정. 어지럼이 있으면 식사량 약 복용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변화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메모하고 천천히 맞추면 됩니다. 정말일까요? 한 집의 냉장고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책은 말합니다. 한 입이 모여 물결을 만든다고. 내 혈당이 좋아지고 병원비가 줄고 손주가 채소를 먹고 시장에 제철 코너가 늘어납니다. 흙은 살아나고 공기는 맑아집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아직 남은 질문을 내일의 선택으로 답해보세요. 푸드픽스의 핵심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한 끼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아침을 바꾸기, 라벨 읽기, 식후 10분 걷기, 물 2컵 더 마시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내일의 식탁 이야기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한 끼가 약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